네, 안녕하세요. 다정톡 오늘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청소, 가사 도우미 관련된 이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또 굉장히 새로운 이 경제 기회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창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현주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생활연구소 대표님이신데 네, 네. 원래 저는 청소연구소라고 출발하시지 저희가 않으셨었나요? 회사명은 생활연구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앱의 서비스 이름이 청소연구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언론에 등장하기로는 청소연구소라고 네. 또 많이 등장을 해서 네네네. 회사명하고 다르시군요. 네네. 연 대표님 간략하게 하시는 일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저희 청소연구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근데 청소연구소는 히스토리가 있는 서비스긴 해요.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카카오였었고요. 저는 이제 IT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나 이제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집 청소라든지 이런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홈 서비스도 이런 플랫폼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직접 창업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네.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나 뭐 아이돌봄이 같은 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계신데 네. 앱을 하나 개발해서 거기서 딱 부르면 네. 딱 맞는 분이 택시가 오듯이 와서 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걸 기획을 네, 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필요한 서비스라고 사실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아이 셋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저같이 사실 너무나 이런 가사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워낙 많으신데 혼자 사시면은 정말 아침에 나온 집에 밤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너무 힘들고 가사를 할 수가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조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거 되게 어려우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가사 서비스를 우리가 왜 모두 다 집에서 열심히 본인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의 손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과정이 전화를 걸어서 뭐 굉장히 요청을 한다든지 어디 홈페이지에 막 찾아가서 하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맞아요. 네, 그 업체를. 옛날에는 네. 그 약간 요즘 안 쓰는 용어지만 파출부라고 부르면서 네, 네, 또 무슨 맞습니다. 소개소 같은 데 있어서 네, 거기 네. 전화 걸면은 이제 딱 맞는 분이 계시면 또 네. 보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네. 플랫폼을 이렇게 쫙 넓혀서 네. 찾게 되는 그런 네, 서비스가 네. 되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많은 그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많이 또 그런 필요한 고객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요. 그 앱이 지금 청소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사실 가정 중에 틀린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저같이 굉장히 이제 워킹맘들이 주로 쓰는 그런 네. 앱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업을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오픈하고 보니까 상당수 한 30% 이상이 1인 가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500만 이상의 1인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제 생각만 하고 네.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많으실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1인 가구 또는 주부분들도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소위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손쉽게 앱으로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1인 가구가 비중이 더 높은가요? 사용하시는 1인 가구가 저희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이가 있는 집들이 또 한 40%, 나머지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30%나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1인 가구가? 네네. 굉장히 많네요. 네. 하기는 뭐 1인 가구인데
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네. 가사 일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죠. 분담할 네. 사람이 전혀 네. 없는 경우가 가족이 되니까. 있으면 좀 분담이 가능한데 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그것만 하시려고 집에 계실 수는 없으시니까 아. 네. 경제 활동하시니까. 연 대표님은 이 사업을 네. 하시면은 네. 아이셋을 돌보는 일하고 가사 일을 그 부담을 해결하셨어요? 네, 그 저도 청소연구소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너무 잘 쓰고 활용하셨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와서 일하시는 분이 네. 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아,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하지 않고 네, 아, 굳이.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픈이 되는군요. 네, 네. 그 아까 카카오에서 일하시던 네.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나와서 하시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또 네. 아이셋도 키우시면서 가족도 네. 건사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창업을 그렇게 막 나는 너무 창업이 하고 싶고 뭐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큰 꿈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사실 이 서비스 하나만 너무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뭐 키우면서 왜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해주는 믿을 만한 회사? 예, 그런 데가 없을까, 기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이 서비스를 꼭 성공시키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너무 없어서 사실 창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네.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좀 뭐 힘들었죠. 사실 네, 뭐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이제 그 팀에서 저랑 같이 하던 창업자 분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공동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행이 이제 투자도 좀 받았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그 좋은 시기에 또 투자도 잘 되는 이런 시기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분이 나와서 저 포함해 5분이 나와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다 카카오에 계시다가 네네 저희 팀이었어요 다. 덩어리로. 네네. 카카오에서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나요? 충격 받으셔서 투자를 하셨죠 저한테. 카카오에서 투자를. 네네네. 그렇게 된 네네 거군요. 카카오 이제 자회사에서 네. 투자 회사에서 저희 쪽에 투자를 해주셨고요. 네, 초기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규모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는 B 라운드에 지금 100억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님들 활동하시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하시는 매니저님들이 한 10,000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네네 있으신 등록돼 거죠? 있으시고 그다음 고객분들도 지금 32만 명 정도 돼 있고 이게 지금 가사 도우미 가입돼 10,000명, 네. 고객 30여만 명 네네. 이렇게 네네. 매칭돼 있고. 네네. 저 스텝은 어떻게 되세요? 팀 인력, 팀은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네. 역시 이게 플랫폼 운영이니까 상대적으로 소수가 운영을 할 수 있네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인 것 같은데. 네. 좀 버거워요. 지금 좀 뽑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연구소에 네,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채용 공고가 채용 나갑니다. 공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배우 네. 처우는 잘해주시나요? 그럼요. 저희 복지는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네. 어플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어쨌든 이 사업을 카카오라는 기업 안에서 개발을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거지만 사실 네. 이 마음속에 그 니즈가 직접 있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또 청소 가사도우미 활동을 네. 해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IT 플랫폼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정말 그 청소라는 이 노동을 잘 연구를 해서 네. 딱 소비자하고 이 생산자 사이에 잘 연결되도록 네. 하시는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업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했는데 네. 주제를 약간 바꿔서 네네.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플랫폼 사업과 노동자냐 아니냐 가지고도 네. 그렇고 이 노동자든 아니든 이 사람들의 권리나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기존에 있던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플랫폼 형태로 운영 안 하던 사업들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게 네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택시와 네. 기존의 회사 택시, 개인 택시와 이 네네. 플랫폼 택시 네네. 모빌리티 업체들과 충돌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요 이야기 조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네네. 먼저 그 청소 관련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저는 한 10여 년 정도 전
10년 조금 더 됐는데요. 연 네.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은 근데 뭘 했냐면은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청소하시는 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네. 인증을 받고 네네.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매치메이커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건 네. 이게 아니라 네. 몇백 명의 이 풀을 네. 딱 만들어 놓고 파견하는 것 같이 하는데 네, 네. 이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처우 문제라든지 뭐 맞습니다. 노동권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지금 문제의식은 좀 비슷하셨던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그분도 뭐 연구도 많이 해서 청소의 질도 올리고 뭐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방법론은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뭐 있을지. 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진화된 형태가 맞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길에서 보통 보는 뭐 파출 용역 이렇게 써져 있는 인력 소개소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인력 소개소에서 이제 그 회원비를 내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금으로 회원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도 이제 나 소개해준 대가로 회원비를 내고, 일반 파출부들도 소개비를 먼저 낸 다음에 그다음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개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분들의 권리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안전함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주안점을 두신 형태지만 여전히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잖아요. 고객은 어떤 매니저들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고 이제 매니저분들은 내가 원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결국 시스템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 대량의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 가까운 택시, 예, 집에서 가까이 있는 택시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너 지금 고객의 호출이 가까운 데서 왔는데 이 호출은 어디를 가는 거야? 갈래 말래? 물어봐 주는 거죠. 예, 공급자한테.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예.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각자의 다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아침마다 딸네 집에 아기를 보러 우리 집은 뭐 예를 들면 구리시인데 뭐 딸 집이 서울에 어느 동이야. 근데 그 근처에 오후에 또 일하는 데가 있대.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예. 거기에 고객이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에 착안해서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보, 많은 일자리를 잘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회적 기업이든 뭐 기업의 형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매니저들한테 최적화된 매니저님한테 제일 좋은 일자리를 레코멘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네. 일단은 양이 많이 돼야 되겠네요. 네, 고객도 양이 그렇고, 그쵸. 일하는 네. 분도 그렇고. 네네. 그래야 매칭이 좀 그쵸. 다들 네.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그 언론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평생 직장 같은 좀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네.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네네. 말씀하신 걸로 보면 네네. 플랫폼 위에는 평생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네네. 그리고 제도적 보호 이슈도 있는데 네네.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아까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 네.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내가 좀 아침마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는 네. 오후에만 일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네네. 근데 양쪽에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도 그렇고. 그렇죠. 고객도 원하는 매니저도 시간과 일정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앱에서. 근데 이제 이 서비스가 제가 아까 제 가정이 하나 틀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워킹맘들은 어쨌든 워킹맘 본인은 스스로가 월화수목금 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장된 월급을 제공하고 이제 고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직접 고용을 제가.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죠. 한 사람의 월급을 맞아요.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단위로 이제 줬는데 부담스럽죠. 예, 일반 주부가 내가 내 가사 일을 대신할 사람한테 뭐 200만 원까지 준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하지만 니즈는 다 있거든요. 예, 다 아기 키우면 화장 청소 어렵고 내가 뭐 출산이 임박하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플랫폼은 격주 매주 한 번 뭐 또는 뭐 일회성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너무 손쉽게 그러면은 이런 니즈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한 달에 뭐 몇만 원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저희가 분절을 한 거죠. 그래서 안 쓰시던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고객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 뭐 일정에 따라서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가능한 매니저가 집에서 그냥 앱을 보고 있다가 나 이날 할 일도 없는데 가볼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30대부터 한 65세까지 정도의 이제 매니저님들의 연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달라서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 40대 여성분들은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그런 고정도 아이기 때문에 오전 일을 다 선호하세요. 아이 학교 갔을 때, 이게 애들 학원비라도 좀 벌어볼까, 뭐 이렇게 부업으로 좀 해볼까. 그래서 그냥 오전 시간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딱 해서 아이들 학원비 정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남편들이 좀 일찍 퇴직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집안 형평상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10시간 너무 많아. 나는 애들 다 출가해서 할 일도 없어. 이런 분들은 오후 시간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월화수목금은 내가 원래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만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저희는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죠. 여성분들이 다 가능하신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데 또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네네네. 평생 동안 일정하게 소득이 일단 생기면 좋겠다. 네. 소득이 사실 중요하죠.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게 근데 플랫폼에서는 상당히 또 불안정한 측면이 있나요? 자유의 이 반대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일단은 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시간을 다 그러니까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나는 일을 정말 꽉 채워서 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제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많은 일자리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이제 정말 일을 꽉 채워서 정말 많이 하시다가 이분이 따님이 출산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 좀 한 3개월 갔다 와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잡으셔가지고 이제 어떡해요. 이제 너무 젊으신데 벌써 할머니 되셨구나 우리 매니저님. 그러면서 막 축하를 해드리고 3개월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3개월 뒤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평생 직장이 따로 없구나. 청소연구소가 평생 직장이네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정말 월급 받는 것처럼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3개월을 쉬었는데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주고 축하해줘서 너무 기뻤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같았으면 얼마나 미안한 얘기야. 3개월을 쉰다는 게. 근데 그런 것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나 사실 딸이 출산하는 건 기쁜 일이지 그분한테 제약을 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게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게 보통 근로계약을 맺고 직장을 다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유급휴가 같은 것도 있고. 플랫폼에서 일하면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사실 언제든지 휴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없는 거네요. 어찌 보면.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도할 때 저도 이분들한테 뭐 우리 보통 소위 특고라고 특수고용직 정도의 뭐 산재라든지 아니면 고용보험 정도까지는 해드려도 좋지 않을까.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뭐 다른 대체도 있고 아니면 뭐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는 업무하시는데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가사도우미라는 영역은 조금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사용주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중개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제 고민은 솔직히 말하면 산재라는 거는
다 아픈 다음 얘기거든요. 예. 아픈 다음에는 사실은 뭐 정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병원비 대드릴 수도 있고 솔직히 예,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몸으로 매일매일 일하시는데 당연히 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원인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맨날 따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업무 규칙을 만들자. 우리가 여성 노동자분들이 가셔서 일하셨을 때 많이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무들을 아예 없애자. 예, 그거에 착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업무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비스 가이드라 그래서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런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낙상의 위험이 있는 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뭐 커튼을 뗀다든지 뭐 천장을 닦는다든지 창문의 높은 곳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그 손빨래라 그러죠. 이렇게 막 빨래를 비틀어 짜는 거 이런 것들은 손목에 상당히 무리를 줘서 사실 며칠 하면은 일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무릎 꿇고 바닥에 걸레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옛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조금 그냥 옛날에 다 해줬던 건데 이러시면서 그냥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이거를 지금 다 아픈 다음에 예, 보상하는 방법 그 다음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10,000명 이상의 매니저님 계시는데 당연히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안 아프시려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업무 자체를 정말 지속 가능하게 매일매일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로 표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평균 연령은 52세고요. 네네. 네. 요즘 60대도 상당히 젊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6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평균 60대 연령 분들 52세면은 꽤 네네. 낮은 편인 것 같은데. 낮은 편이에요. 네네. 지금 다른 돌봄 영역에서는 뭐 간병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네. 60대로 거의 넘어간 것 넘어갔을 같은데요. 거예요 아마. 네. 저희가 저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반 주부분들 네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저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네네. 또 뭐 나중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 고용보험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 어떤 네, 저희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접 고용이든 뭐 4대 보험이든 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네, 매니저님이 원하신다면은 뭐 회사에서는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도 아니고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받으시려면 소득이 뭐 세금도 내시고 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저희가 사실 아주 생계형으로 그러니까 정말 풀 월급을 정도의 그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한 이제 투잡 정도 사이드 잡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가 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직접 네. 고용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연금도 책임을 지고 고용보험도 네. 나중에 실업비 상태가 됐을 때도 기업에서 일부는 또 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개인이 좀 내고 기업이 좀 같이 내서 네. 만드는 이 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이 사회보험 체계 자체가 네. 원래 공장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다 붙어서 기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출근해서 일정 시간 동안 다 기계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는 동안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 국민연금도 풀로 네. 다 받으려면 40년 동안 근속을 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를 들면 청소에서는 네. 그런 뭐 계속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니즈 자체가 네. 양쪽 다 없는 거잖아요. 네네. 고객도 네. 없고 네네.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네. 굳이 이걸 다 풀타임으로 일해야만 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하게 네. 만드는 놓은 것 자체가 제도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그렇죠.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베너피셜하게 느끼는 방법은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사실은 좀 생각이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단기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전망 조금 뭐 이제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좀 미리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 다 당한 다음에 아픈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뭐 회사가 일단 먼저 해야죠. 예,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단기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텐저블한 그러니까 먼저 만질 수 있는 그런 보상들 좀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오전 오후로 일을 많이 하세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동 시간이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이동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꼭 이동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저희가 가까운 곳을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차를 좀 타셔야 되거나 또 그럼 식사도 조금 못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식사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예,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오전 오후로 꽉 좀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런 것들 좀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좀 그런 것들 지금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네,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뭐 그런 우리가 회사에 취직해서 또 장기 근속하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지금 모든 게 다 짜여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저는 50대 여성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또 이제 내가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에 일이 생기면은 거기가 우선이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어떤 근로 형태가 맞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하라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일을 못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해서 한 일주일 동안 못 나오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어떤 누구도 블레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그게 제일 우선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고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체를 저희가 알아봐드려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은 그 근무 중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비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일과 관련된 거고 어떤 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또 고용보험 같은 거는 사실 이 현장에서 이 업무, 이 작업을 잘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장제도라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특히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은 삶은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을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다른 뭐 차원에서의 뭐 어떤 개인들이 프리랜서 분들도 직접 등록을 하셔서 뭔가 보호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구체적인 구상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굳이 뭐 근속 기간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어떤 특정 기업 이런 것들 떠나서 그냥 뭔가 그분들이 어떤 업무했다는 그 증빙으로 가능한 것들 지금 뭐 국가 장려금이라든지 뭐 근로장려금 이런 형태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노동자가 맞는데 그렇죠. 뭔가 이 형태는 지금 우리가 이 법적으로 정의하는 노동자라고 부르기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네요. 조금 사각지대 같기도 하고. 약간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의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매니저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누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도 직접 만나서 뭔가 저희는 100% 다 하시나요? 면접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 만나요. 처음에. 그러면 다른 플랫폼처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뭐 크몽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냥 일단 등록을 자기가 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좀 과정이 있네요.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유로직업 소개업이라는 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근데 구인 구직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매니저님이 앱으로 가입해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신분증 대조라든지 저희가 신분 확인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료직업 소개업자의 구직자에 대한 인적 기록 확인의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대면을 합니다. 다. 음. 예. 그래서 얼굴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의 뭐 주소라든지 이런 기본 기록들을 다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본 의무 교육도 다 받게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활동을 하십니다. 100% 다. 네. 교육도 그러면은 그 확인하는 과정으로 네. 여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은 저희가 이거는 조금 저는 이제 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그룹의 이런 그런 플랫폼들은 사실 교육이 뭐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홈 서비스 그다음에 집안 청소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 중년 여성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사회 경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30년 동안 아이만 키워보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셔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또 고객을 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어, 무서워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자신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네,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할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함과 동시에 이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이제 경제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네, 교육이라는 제가 단어를 쓰는 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닦아야 되고요. 뭘로 닦아야 되고 몇 분간 불려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알려드리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우리가 다 하는 일이니까 다 아는 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 알아내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많고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잘하기도 하지만 절대 파손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이면은 철수세미 같은 걸로 빡빡 문지르면은 닦이겠죠. 어떤 때도. 근데 저희는 철수세미 절대 금지예요.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서비스로 했을 때 이걸 전문가 영역으로 저희는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 다정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플랫폼 노동 이야기도 여러 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은 이거였거든요. 사람들은 평생 동안의 안정을 원하는데 플랫폼 노동은 너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사실 사람이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다 쪼개져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이제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도 다 다른 거죠. 내가 이제 풀타임으로 너무 많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잠깐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쵸. 파타임으로 조금씩 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노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른 데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생애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저도 사실 20대 때 했던 생각이랑 지금 생각 많이 다르거든요. 저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냥 오전에 한 4시간씩 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정정하신데 내가 좀 일주일에 한 2-3번 일하면 좋겠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60대도 일을 해야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들한테 월화수목금토일 8시간씩 일하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좋겠다. 물론 다들 그냥 50대 은퇴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모두가 어떤 생산성에 참여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사회 기여를 하면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론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우리가 너무 청년이나 아니면 좀 더 젊은 세대에만 좀 너무 그들의 안전성에만 포커스한다면은 좀 이제 해석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도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때 좀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인생 생애 주기를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특히 여성 남성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 어떻게 다르죠? 남성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장의 책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어떤 안정된 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더 포커스하신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어쨌든 집안의 그 어떤 돌봄 가족의 돌봄이 훨씬 더 우선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안에 만약에 뭐 부모님이 쓰러지셨다, 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냥 무조건 일을 그만둬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 올인하세요. 예, 근데 사실 남성분들은 뭐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관점이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도 매니저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가장처럼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 더 하고 싶으시면 또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뭐 좀 어리니까 내가 좀 그냥 반만 하겠다. 남들 하는 거에 반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은 남성이신데도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결혼을 하셨고 부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네네.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네.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이제 네. 아버님 90대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네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일을 접고 아버님을 그렇죠. 예. 돌보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건강이 이제 조금 네. 안 좋아지기 네.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변화는 남성분들도 그런 잡을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아이 돌봄도 지금 사실 거의 이제 남성 남성으로도 많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분들이 또 와이프가 그냥 안정된 직장이 있으시면은 남편분들이 직장 그만두시거나 이런 좀 더 그냥 사이드 잡으로만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말 조금 더 파트타임이나 좀 더 유연한 근무에 대한 니즈는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우리 네.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 노동시장이 바뀔까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아까 말씀 듣고 생각했던 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도 일해야 된다. 심지어 70대도 일해야 된다고 그쵸. 많이 생각하잖아요. 워낙 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사실 네. 공공 일자리 정책을 많이 펼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네. 잘 조율하는 플랫폼들을 잘 네. 키워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네.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사람을 뭐 찾아서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꼭 기관이나 뭐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들도 고용의 니즈는 충분히 있어요. 저도 뭐 저희 아이들 뭐 악기 가르쳐준 선생님도 고용하고 뭐 집에 진짜 청소 매니저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하다 뭐 운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몇백만 원씩 주고 제가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다 파트타임이고 이분들은 저희 집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들을 다 만나는 거. 근데 이게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몸이 아플 때 제가 뭐 저를 그냥 집에서 제가 해서 이제 돌봐주는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못하는 일들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개인들이 뭔가 이런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니즈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다양한 일자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중국, 미국 저희도 지금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 뭐 주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택 관리라든지 뭐 집에 이제 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 아마존 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중국도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다 앱으로 해요. 예. 그리고 뭐 집에 와서 음식만 해주는 사람, 뭐 돌봐주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아이 가르쳐주는 사람 다 앱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도 있고 지금 청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영역들도 충분히 저는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일을 하시는 공급자분들도 내 일 하면서 내 다른 가족들 돌보면서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나 네네. 고령자들 또는 네.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가정주부, 경력단절자들 네네. 집안 돌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네.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네. 주요 소유자가 될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많이 있을까요?
있을 청소. 수 있죠. 예, 네. 지금 뭐 60대 분들은 너무 건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처음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혹시 네. 앱을 좀 잘 못 쓰시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네. 60대 분들 우리 매니저님들 앱을 보면요, 뭐 주식, 게임, 뭐 네. 비트코인 다 앱이 깔려 있고요. 깔려있어요. 상당히 잘 쓰세요. 예,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아. 제가 기우였다고 생각될 정도였고, 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60대 분들이 워낙 신체적으로 지금 너무 건강하세요. 예, 아주 건강하시고, 70대 분들도 저는 뭐 앱 사용까지는 모르겠지만 70대 분들도 일을 원체 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또 맞는 분명히 그런 파트타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뭐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퇴직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네.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네. 남자분들 경비원 하시고 뭐 보통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일자리 문제는 또 서울보다는 지방이 그렇죠. 수도권보다는 네. 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네네. 그리고 네. 내려가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네. 농어촌 지역 순서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방하고의 격차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플랫폼에 지금 지역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도 서비스하시는? 아직은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 지방으로만 예, 지금 고객분들이 이쪽에 많이 네네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뭔가 그 지역에서 맞는 것들, 예, 지역에서 맞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은 네. 훨씬 많거든요. 지방에 내려면 제가 지방에 네네. 좀 다녀보면 네. 비중 자체가 달라서 네. 그런 데서는 정말 네. 60대 분들이 다 청년 그쵸. 역할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 뭔가 일자리 대안으로 플랫폼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해외에 가면은 그런 지방 소도시 가도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가이드도 하시고 이제 네.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서로 돌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그러니까 90대가 이제 계시니까 90대 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한 70대 와서 말벗 같이 해줄 사람. 네. 네. 고객분들 네, 중에.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는 청소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 간병이나 돌봄 쪽으로 더 간다면은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힘이 드는 건 아니니까 청소만큼은, 그러니까 가서 말벗 해드리고 뭐 같이 좀 이제 뭐 모시고 동네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70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진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잘 또 그쵸.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스킬은 네. 좀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쵸.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쵸. 그 대인관계 잘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조금 그런 과제는 좀 남겠네요. 네네. 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플랫폼 업체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게 우리는 일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갈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의 미래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정부든 기업이든 또 네. 노동자들 개인이든 네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큰 담론이라 제가 네. 감히 뭐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뭐 남녀를 불문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으시고, 그걸 막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막연한, 사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내가 이렇게 경제인으로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사원 때 우리 생각해보면 다 미숙하잖아요. 예, 조금 실수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다 마스터의 경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고객분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당연히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뭐 모두 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과정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대 사회적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50대라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빨래 청소 설거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분을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이분이 좋은 마음을 갖고 갔을 때 같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또 이분이 또 열심히 거기서 숙련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고객분들도 물론 좀 불만족스러우면 저희가 보상해드리지만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 풍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일을 더 즐겁게 더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발로에서 일도 다양한 게 개척되고 또 이제 문제도 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하고 나서 상처도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알바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그렇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은 하면서 받는 상처들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상 하면서도 어렵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들이 조금 더 내가 이 일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다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회사도 고객도 사회도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 이런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 오늘 이 연현주 대표님하고 이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생활연구소 대표님이신데 플랫폼 기업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IT 기업으로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까지 오게 된 이 역사를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같이 일하는 이 가사도우미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딱 이렇게 꽂혔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노동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상처받지 않도록 좀 그런 사전에 좀 조치도 취해주고 규칙도 정하고 네. 그러면서 고객들하고 잘 연결해주는 적극적인 네. 플랫폼 기업 컨셉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노인 일자리 문제, 이 고령화 문제 심각한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으로서 플랫폼 기업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네, 저는 감사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러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연현주 대표님하고의 다정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